지난 공부법 관련 영상을 예상보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은 반응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의 전달력 부족으로 오해하시거나 취업 준비의 방향을 제시해드리려는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관점을 보이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 후속 영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보는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이니 이해는 합니다. 누구나 내가 다녀온 군대가 가장 힘들었고 우리 부서가 가장 일이 많다고 느끼는 법이니까요. 일부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을 풀어드려서 모든 객관식 시험의 효과적인 방법임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시험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공부법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내가 공부법을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항상 들기는 합니다. 저를 알거나 학창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이라면 일부는 너 주제에 공부법을 이야기한다고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너 정도면 자격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 많고 수많은 공부법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의 성적을 보수적으로 넓게 잡아보자면 지방광역시 일반계고 내신 2.2등급의 수능 상위 10%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보다 공부를 잘하셔서 이미 나름의 학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본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마음으로라도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것은 대기업 생산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노력은 충분하나 효율이 떨어져서 고배를 드시는 한 분이라도 시간을 주어 드리고자 함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취업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자격증 시험 준비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취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가피하게 각종 시험들을 마주하고 통과해야만 하죠. 시험 대비 자체에 대해 가져야 할 합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엑소 학습법은 본래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학습법입니다. 이것만 고려하더라도 문답 암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소재로 하고 아무리 학령 인구가 감소한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어떤 자격증보다 응시자도 많은 시험이기에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은 한때 EBS 교재 반영률 이슈로 인해 다소 문제은행화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의 문제은행 출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문제를 새로 출제하고 검토합니다. 교과서와 기출문제, EBS 교재를 소재로만 활용하여 대학 교수님들이 장기간 합숙하며 출제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검토하여 나오는 것이 수능시험 문제들입니다. 아무리 과목이 바뀌고 문제가 처음 보는 게 새로 나왔네 해봐야 자격증 시험은 기본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 방침을 가지고 있고 간단한 어구, 숫자, 단위 등의 변형만 가지고 재출제되는 문제도 상당하죠. 그래서 단순 문답 암기보다는 이해 연산,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시험 공부법을 차용하여 실기시험까지의 연속성과 원리 중심 학습을 통한 흔들림 없는 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며 반면에 우리가 처한 현실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취업준비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은행식 출제 방침에 맞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활용한 것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엑소 학습법의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이긴 하나 풀이 과정이 천편일률적으로 같기에 맞은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거듭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고쳐서 유리수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유리수 지수를 정의에 의해 거듭제곱근으로 바꾸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유리수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증명의 과정입니다. 유리수 지수 법칙이 더 익숙한 사람도 있고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해서 푸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것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고 한 가지 방식만 아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방식을 알고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정답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했다면 이 맞은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다른 풀이가 어떤 것인지 문제가 다른 묻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까지 생각해보는 것이 엑소 학습법의 기본입니다. 다음은 일반 기계 기사에 나오는 보속의 응력 파트 문제입니다. 앞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자격증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문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린 문제라면 다시 풀어서 그 문제 자체를 맞을 때까지 정답을 외워서라도 기출문제를 반복했을 때 그 정답을 외워서라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맞은 다음에 그 소재로 공부하는 것이 X5 학습법입니다. 이 문제를 찍어서 맞췄든 어떤 방식으로 맞췄든 우리는 문제은행식 시험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이 있다면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일단 첫 번째 공부가 됩니다. 보에서 최대 휘입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집중 하중 P의 길이가 L인 단순보의 정중앙에 제하되고 있다고 하면 정중앙에서의 휘입 모멘트 값을 구하기 위해 보의 정중앙을 잘라주고, 이 경우 최대 휘입 모멘트는 정중앙 L을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힘 곱하기 거리를 해주면 M은 2분의 P 곱하기 2분의 L로 4분의 PL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하중은 공학고상에서 나타나는 하중이며, 탄성 하중은 2i분의 m이기 때문에 최대 휘입 모멘트에서 휘임 강성인 2i를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4-2i분의 PL이 탄성 하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전체를 반복하면서 이 개념 자체가 또는 이것을 묻는 문제가 여러 번이 나왔다고 하면 공식 자체를 암기할 수도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맞춤 문제를 가지고 공식의 증명이나 근원까지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문제가 묻는 오일의 점성을 이용하여 진동을 흡수하거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압 응용 장치가 쇼크 옵서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전혀 풀 수가 없겠죠. 이런 문제는 문제를 보고 답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 은행식 출제이기도 하고 단답형 문제와 유사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맞췄을 때, 완벽하게 맞췄을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보기에 나와 있는 압력계의 정의, 토크 컨버터의 정의, 진동 캐패벌브의 정의를 따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할지 비율이 아닐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시험 공부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포기해버려서 그렇지 수학 같은 과목도 반복하면 쉬워지니까요. 학교 수업이든 사교육이든 교과서, 참고서 어떤 것으로도 인문학습이 되었다면 전 범위를 담고 적당히 얇은 200제 정도 문제집 한 권으로 반복 학습을 하면 그것보다 빠르게 해당 과목을 어느 정도 정복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처음 한 권을 다 보는데 기존 학습량에 따라 4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이 걸리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볼 때는 분명히 3일 안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횟수를 늘려서 시간이 같아지면 실력도 대강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하게도 시험 공부에 적합한 방법인데 다회독이니 N회독 학습법이니 말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기출문제가 거의 그대로 재출제되는 문제은행식 시험을 준비 중이죠. 당연히 반복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정의 개념은 자동으로 외워지기도 하고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서 정리하게 됩니다. 역시나 반복되는 공식도 마찬가지죠. 결국 혼자 알아서 공부하라는 거네 정답입니다. 차라리 하나하나 사례를 알려주시면 도움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공부법 영상도 반복의 디테일, 요약 정리일 뿐 그거 본다고 자동으로 공부가 되진 않겠죠. 여기까지만 깨달으셨어도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공부하러 가세요. 시험 공부의 승자는 최저점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아니 만점자가 당연히 잘했지 왜 최저점이 승자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단언컨대 대학 입시나 입사도 마지막 추가 합격 전화 찬스까지 받은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했고 모든 시험에서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사람이 경제성의 끝판왕인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120점, 150점, 200점의 실력이 된들 성적표에는 100점까지만 찍힙니다. 그런데 매년 어느 최상위권 대학들도 터무니없이 낮은 성적으로 원서능으로 뚫고 문 닫고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오죠. 입사에서는 조금 드물긴 하지만 입사시험 적성검사 등에서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수석으로 들어오곤 문 닫고 들어오곤 똑같은 동기가 되고 이후에 대학생활, 회사생활은 그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턱걸이가 효율성의 끝판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위의 사례들은 상대평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에서 학점관리, 인적성, 입사시험, 자기소개서, 면접, 체력 검정 뭐 하나 완벽하게 준비된 것도 없으면서 그저 현학적 허세에 빠져서 시험 준비가 아니라 이제 와서 학문의 본질을 탐구하는 참 학도가 되려는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독 정기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흡사 고시 준비하는 태도로 시험의 어려움을 강조하시는데, 특정 전공이나 시험 응시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나 유독 그분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원래 내 일이 제일 힘들고 우리 집엔 돈이 없고 내가 보는 시험이 가장 어려운 법이긴 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확인차 주변에서 그나마 최근에 전자공학 전공 후 정기기사를 취득하고 한전에서 근무 중인 친동생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기사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기계도 괴랄한 공식, 단위 환산, 기하학적 해석 등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난이도 면에서 유사한 차이가 있을까 싶네요. 기사 시험 과목 하나는 전공 한 개 이상 교수님들의 수많은 연구가 누적된 개별 독립 학문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어렵지 않은 게 있을까요? 보통 100점 만점에서 상대평가하는 시험을 할 때 120점의 실력을 가져라. 그러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기에 걸려서 제 실력이 발휘가 안 되더라도 100점은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목표가 60점이니까 7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합격에는 충분히 무난한 정도의 노력과 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나무만 보지 마시고 거시적 관점으로 숲을 보시기 권유해드립니다.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시험의 합격을 생각하시고 자격증 시험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시길 바란다는 말이죠. 그런 태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취업에 성공할 것이고 직장 생활과 인생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누리시게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법을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미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수능을 통과해 대학에 입학한 사람, 입사시험을 뚫고 직원이 된 사람들이 공부법이 찾아볼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공부법의 효용은 이미 노력이 또는 노력할 준비가 충분한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려고 할 때 본인의 공부 습관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적당히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자신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가장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부법이 필요한 사람은 체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도 맞기는 하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법을 익혀 내 것으로 만들고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험 대비와 합격으로 보상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공부법 그 자체에 매몰되고 주화인마에 빠져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공부법 영상만을 계속 보게 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걸 넘어서 품평까지 이르신 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시험과 불확실한 현실적 상황 앞에서 막막함, 불안감, 초조함 때문이겠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엔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행위들이 분명하죠. 저라고 그런 경험이 없었을까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럴 시간에 이론이든 문제든 방법 찾지 말고 읽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험에나 인생에나 더 도움이 될 거니까요. 더 이상 소모적인 낭비를 멈추고 자신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며 합격을 위해 공부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요청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는 시간관리 매트릭스 4분면이 나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은 회사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 공부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가족과의 시간 같은 것이겠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중요하지 않은 일은 빨리 처리하고 입사에 성공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일을 챙기는 삶에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